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힘들어 언제 개발하는 거야 대공역이라는 제목으로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제가 재미난 소그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지금 허허벌판 논밭대기가 있는데 이곳이 천지개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신혼부부나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산 증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정고수 단언합니다. 자,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에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교통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공역이라는 곳은 조금 특별한 곳이다. 정고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두렁 한가운데 철도역이 5개가 들어가고요. IC 등 차량을 출입시킬 수 있는 통로가 5개가 들어가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충분히 이미 개발이 됐어도 괜찮은 곳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허허벌판 논바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을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 엄청난 교통편이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철도 노선 5개 각종 IC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가 멈추는 이곳이 아직도 허허벌판이다? 사실 잘 상상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자, 바로 지금 위성사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대공역이라고 해서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이미 스탑되고요. 이 주변은 아직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각종 IC가 둘러싸여져 있는데 이 IC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말하면은 자동차가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멈추는 곳, 즉 철도로 얘기하면은 역사 스탑존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IC가 많은 곳들 주변, 차가 빠져나오는 곳 주변, 그리고 철도길이 멈추는 곳을 주목해라 라고 각종 부동산 책자들이 공통되이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것을 이 대공역은 다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허허벌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 인근 현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산 IC 800m 권역에 들어가 있고요. 고양 IC 2.6km, 능곡 IC 1.3km, 신평 IC 2.5km, 원당 관산 국제대체 우회도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800m 옆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3호선 대공역 이미 스탑하고 있고요. 제가 출퇴근길에 매일 만나는 역사죠. 제가 대화역에서 타서 강남으로 출근을 하는데 매일매일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허허벌판 건물 하나가 위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경의중앙 대공역 이미 위치되어 있고요. 대곡소사선, GTX-A 대곡노선, 요거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죠. 강남까지 20분대에 닿을 수 있는 GTX-A 대곡역, 또한 교외선이란 철도까지 총 5개, 즉 IC 5개, 그리고 철도 역사 5개가 만들어지는 이곳, 아직까지 허허벌판이다. 그런데 이곳에 뭔가 꿈틀꿈틀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 자, 신혼부부들, 무주택자들, 이곳에 어쩌면 청약받고 분양받게 되면은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정고수는 예상을 해봅니다. 뒤에서 자세히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많은 곳에는 복잡한 노선이 들어가기 마련이고요. 복잡한 노선은 교통의 편의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향상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비싸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비싸게 만들고 싶지 않아도 내 집 앞에 철도가 들어오면 집값은 무조건 오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복잡한 노선 호선별로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노선을 알아볼 때 뷰 포인트는요, 이곳 일대의 움직임,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움직임이 그려졌고 현재같이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가격이 올랐는지를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서 한 번만 찾아본다면 대공역의 미래 확실하게 예측 가능할 걸로 정고수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역입니다. 1호선과 4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들어가 있고요. 다음 신설동역이죠. 1호선, 2호선, 우이신설선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청량역은요, 수인,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함께 들어가 있고요. 회기역 같은 경우에 경인중앙선,
경춘선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왕십리 굉장히 많은 노선, 복잡한 노선 자랑하죠. 이것도 2호선, 5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들어가 있고요. 동대문 역사역 2호선이고요. 4호선, 5호선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고속터미널역 7호선과 9호선, 3호선 들어가 있고요. 종로 3가 3호선, 1호선, 5호선, 초지역 4호선, 수인분당선, 서해선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뒤쪽에 반복해서 중요한 포인트 집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서해선, 초지역 들어가 있습니다. 김포공항역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 골드라인 노선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역은요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들어가 있고요. 디지털미디어역 6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들어가 있습니다. 7호선 상봉역은요 경의중앙선 경춘선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노선, 과거에는 1개 또는 2개만 환승을 했는데 지금 2개 이상, 3개, 4개까지 환승하고 있는 노선들을 제가 한번 추려봤어요. 이곳 일대의 집값이나 땅값, 노선이 하나하나 꽂힐 때마다 상당히 향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역사가 대곡역이라는 곳에 이미 만들어졌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뷰포인트예요. 그래서 앞으로 청약을 하거나 분양을 할 수 있는 기준, 혜택이 되시는 분이라면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요. 부동산 대장주 대곡역 차분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도시사업이라는 곳을 클릭하게 되면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이라고 나와져 있고요. 위치는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1원에 약 54만 평이란 섹터를 1조 9천억 원을 들여서 2027년까지 개발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곳에 어떠한 시설을 넣는다고 얘기하냐면요, 복합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지식산업, 주거, 상업, 물류 등 유통, 의료 등등을 넣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갖 시설 다 들어갈 것도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 아직까지 허허벌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별로 추진 계획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니까 2023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2024년 상반기에 실시계획 인가 및 단지 조성 착공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2027년도 상반기에 단지 조성 준공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직 무주택자고 신혼부부라면은 어떻게 플랜을 짜야 될까요? 지금부터 곰곰이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면을 드려요. 왜? 이곳에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분양 경쟁률이 충분히 예상이 돼요. 좀 알만한 사람들은 사실 이미 알고 있어요. 대곡역 대박이라는 거. 유튜브나 네이버 한 번만 찾아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곳을 내가 선점할 수 있다면 로또 처역이라 불리는 그 로또 딱지가 나한테도 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고양시 도시관리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예요. 이 지도를 제가 섹터별로 한번 구분을 줘볼게요. 정 가운데 대곡역이 들어가 있고요. 그 5km 반경을 동그라미 그리게 되면요, 우측에는 원흥, 그 위에는 고양시청, 아래에는 한강까지 섹터가 5km 정도가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 섹터 10km 같은 경우에는 대곡역을 중심으로 동쪽 끝에는 은평 뉴타운, 좌측 끝에는 김포, 인천까지도 어느 정도 살짝 들어가게 됩니다. 남쪽 끝에는 마곡, 북쪽에는 일산 식사동까지 커버하는 섹터 10km 정도가 요 정도 반경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곳 일대에 이렇게 멋진 건물들 넣겠다라고 조감도까지 이미 나와져 있고요. 자, 제가 조감도를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는 아직 확정되어 있는 조감도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강변을 중심으로 이 좌우측에는 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빨간 색깔은 상업지, 노란 색깔은 주거지, 파란 색깔은 공업지, 그리고 요 주황 색깔 같은 경우에는 고밀 주거, 복합용지로 선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마 이러한 색깔 구성은 조금 바뀔 것이다 라고 정곳은 예상을 하고요. 이쪽 일대에 분양을 받게 된다,
혹은 이 고밀주거라는 섹터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역사는 GTX A 노선 킨텍스 역사 앞쪽에 어마무시한 건물들을 보면은 이쪽 일대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섹터, 이 타운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가운데 복합 환승센터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열린 시장실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니까 가장 아래쪽에 대공역세권 개발사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공역세권 개발사업 위쪽에 위치 면적 사업비 도시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고양시 도시관리공단과 같은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도모 및 교통 허브 중심축을 구축할 것이다. 복합 환승센터 시범사업과 연계한 효율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 아래쪽에 추진방향 중요하니까 읽어드릴게요. 대곡소사선 착공, GTX A 노선 2018년 착공에 대비한 수도권 서북부 최고의 교통 요충지로의 연계개발 및 도시 자족시설을 도입할 것이다. 또한 복합 환승센터 시범사업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광역교통망 확충 및 환승 이용객의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며 국제철도 터미널까지 넣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도별 추진 계획을 보면은 차근차근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린벨트 해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그린벨트 해제, 다른 말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린벨트는 누가 왜 만들고 도대체 이거는 왜 묶어놓을까요? 그래서 정의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초록 색깔 말뚝이 박혀져 있는 게 보이시고, 이 뒤쪽에도 굉장히 많이 박혀져 있어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 5개, IC 5개를 주변에다 넣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언젠가는 개발될 것 같은 대공역세권, 최근의 움직임 어떤지 한번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25일자 기사예요. 대공역세권 사업은 표류하는데 토지경매 열기는 뜨거워라는 기사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 18일 의정부 지법 고양지원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에 있는 대지 4,246제곱미터 지분의 10%가 토지경매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감정가는 1억 8,512만원에 나온 토지가 응찰자 3명이 경쟁을 해서 2억 4,396만원, 감정가의 132%에 낙찰됐다고 해요. 좀 앞서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쪽 일대에는 이미 수용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가 되어 있는 바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왜 낙찰을 받았을까 한번 저는 퀘스천으로 그려보고요. 사실 요즘 최근에 서울 및 경기권의 도시개발이 수용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도 지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여러가지 조금 변경되는 것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노리고 토지경매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예상도 해볼 수 있고요. 다른 뉴스예요. 지난해 7월에는 인근 대장동 1879제곱미터 농지가 경매에 붙여져서 응찰자가 24명이나 몰렸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정고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 내용이에요. 대공역세권 개발은 대장동 일대에 54만 평 개발 제한구역을 풀어서 2027년까지 1조 9천억 원을 들여 첨단 지식산업과 주거상업, 물류, 유통, 의료 등을 조성하는 고양시 주도 사업이 대공역세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 뉴스 기사에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24명이나 몰리지 않았을까, 좀 더 앞선 사람이라 토지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2020년도 1분기, 2분기 대장동 일원의 토지거래 현황을 한번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좌측 보시면 전
도로, 일종 일반 주거지 등등 전답,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들이 대부분 지분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2분기 같은 경우에 2020년 2분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도 11월까지 거래되어 있던 현황 중에 비싼 것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대장동 3땡땡1원의 임야라는 지목을 갖고 있는 곳이고, 이곳 일대는 평당 800만원 정도, 7,8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됐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평수 보시면은 한 평, 두 평 정도가 돼요. 굉장히 소평을 큰 금액을 주고 사들였구나 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집원 3땡땡 임야가 가진 곳이 어딜까요? 자, 제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곳이 대공역사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그 앞쪽 빨간 색깔 동그라미가 치어져 있는 곳이 3땡땡 집원이 위치되어져 있는 임야라고 말씀드리고요. 현장 지도를 가서 보면은 제가 로드뷰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사진을. 이러한 모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딱 보기에 이게 무슨 800만원이나 평당 할 만한 땅인가요? 이 땅을 선점하고 있는 사람 어쩌면 돈을 좀 벌 수도 있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정보수가 다시 한번 반복해 말씀드리는 것은 이곳은 이미 수용 개발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가 돼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허허벌판에 기존 노선과 앞으로 만들어질 노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대공역 인근 최근 추가 신설 노선 움직임, 다음 편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공역세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구수였습니다. 안녕.